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컬러 이미지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색채 이미지 스케일. 네, 맨 처음에 그 일본에서 개발되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산업자원부, 그때는 통상산업부입니다. 그때 예산을 약 한 몇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좀 개조를 한, 이제 그게 우리나라식 컬러 이미지 스케일이죠. 그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까지 색채 강의를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직접적으로 그 개발하거나 도입하거나 또는 이제 그걸 응용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각오를 하고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거와 연관된 분들은 진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도 마시고 그냥 이미지 스케일의 특성이 저렇고 내가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도시계획도 있고 의상에서 시장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첫 화면에 들고 나온 거는 저기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 해갖고 있고요. 또 가운데 보면 2015년에 그 K워터에서 한 계획도 있고 물론 다른 계획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광교 신도시, 청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이미지 스케일에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표시해 놓은 영역들입니다. 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근데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중심의 색채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란색. 청색이죠. 깨끗해요. 뭐 청라 국제도시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존 그래갖고 거기에는 파란색 계열밖에 없다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파란색 계열밖에 없다는 거를 이 이미지 스케일을 이용한 겁니다. 이미지 스케일을 이용했고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에 되어 있는 빨간 표시 자리예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이 이미지 스케일 보시면 내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색채 심리에 있어서 이미지 스케일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원인 그리고 개발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반대 감성을 이용한 색채 심리 배색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일본 색채 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이제 개발한 다음에 어떤 요소가 색채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밝은 부분, 밝은 회색으로 된 게 그나마 색상에 영향이 많다. 그리고 왼쪽에 아주 짙은 색으로 된 부분은 그래도 톤의 효과, 그러니까 어둡고 밝고 그 원색이고 흐린색이고 여기에 의한 영향이 많다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짙은 색 영역이고요. 또 색상에 의한 빨강, 노랑, 파랑의 이 차이에 의한 것은 오른쪽에 밝은 색에 의한데 부분이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밝고 어둡고 무겁고 가볍고 딱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 톤의 밝고 어둡기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밑으로 오면 따뜻한 차가운 그런 부분하고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뭐 이런 건 색상에 의한 효과가 많죠. 부자연스럽다는 이제 주로 보라색 쪽, 자주색 쪽에서 온 게 많고요. 그래서 색상에 의한 효과들은 주로 따뜻하고 차갑고 해서 아주 극단적인 느낌, 색의 온도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밝고 어둡고 무겁고 가벼운 거는 명도에 의한 영향을 많이 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요걸 보시고요. 자, NCD라는 데는 뭐냐면 일본 색채 연구소입니다. 니폰 칼라 디자인 리서치 인스티튜트까지. 그래서 그 니폰 칼라 디자인 인스티튜트, 제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연구소, 일본 색채 디자인 연구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83년하고 1986년에 두 번에 걸쳐서 커다란 개발 발표가 있었고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이거를 계속 수정해서 나갑니다. 여기에는 소프트, 하드, 웜, 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밝고 어둡고 하고 뜨겁고 차갑고의 네 가지가 색상에서 극대비, 명도에서도 극대비를 가져온다. 이렇게 좀 전에 그거 봤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프트는 화이트입니다. 하드는 블랙입니다. 웜은 뜨거운 색. 쿨은 차가운 색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색채 심리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제가 명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큰 거는 그 가볍고 무겁고 어둡고 밝고 여기에서 웜, 쿨은 확실히 그 빨갛게 힘찬 거고 쿨은 차가운 거고 이 두 가지 네 가지 요소로 구분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NCD 일본 색채 연구소 니폰 칼라 디자인 인스티튜트에서 그 고바야시 시게노부 교수 한 10년쯤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랑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던 분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색채 심리 연구자를 우리가 잃었습니다. 자, 여길 보면 이 네 가지로 돼 있고 색이 그 삼색 배색표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단색이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강부터 회색부터 파랑까지가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 아주 어두운 무거운 부분부터 아주 로맨틱하고 감미로운 밝은 부분까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단색으로 볼 때는 색상환에 대한 연결입니다. 그래서 저기 줄 쳐진 것처럼 이렇게 쭉 줄넘기 넘기듯이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요, 뭐냐 하면 같은 선상에, 같은 톤에 있어서의 색상의 변화를 이렇게 둘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으로 연결된 데는 같은 톤의 색상 톤입니다. 색상 둘레. 그래서 쿨에 올수록 차가운 색, 웜에 갈수록 뜨거운 색이 돼 있고 밑에 하드는 블랙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화이트가 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대로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 색상을 둘레를 놓고 차가운 쪽 색상과 뜨거운 쪽 색상, 그 다음에 어두운 쪽, 밝은 쪽, 그래가지고 그거에 라이트를 연결해 놓은, 그 선을 연결해 놓은 거죠, 라인을. 네, 이렇게 놓은 게 체계가 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모든 단어도 일본어 단어인데요. 83년, 86년, 90년에 이르기까지. 요건 지금 95년도에 밑에 잠깐 보시면은 그 95년도에 일본 그 색채 디자인 연구소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흐린 글씨지만 95년도에 또 정리해 놓은 거를 저는 도입해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웜, 쿨, 하드, 소프트로 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수많은 감성 형용사가 있고요. 그것들을 저 하늘색으로 써 있는 부분은 그 뭐냐면 그 어느 정도 구운을 형성해 놓은 거에서 커다란 집단 느낌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저 안에 하늘색으로 구분해 놓고 영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예. 그 고바야시 선생님 거를 제가 그대로 일본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5색 배색을 했고 우리말로 바꾼 겁니다. 요거는 제가 고바야시 선생님 거를 갖다가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만든 겁니다. 5색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그 영어로 써 있는 것들이 아까 그 좀 전에 봤던 그 하얀색으로 써 있던 커다란 분류 집단이 되겠습니다. 로맨틱, 엘레강스, 그 다음에 모던, 댄디, 클래식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클래식은 이제 2개로 돼 있는데 조금 나눠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쭉 만들어 다시 놓은 게 5색 배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요건 제가 개발한 거고요. 요거는 홍익대학교 그때 박연성 교수님 팀하고도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다른 소프트웨어를 할 때 여러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전문가 일반인 해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바야시 선생님 거를 그 원리는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우리 현실에 맞게끔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단어를 늘어놓고 나니까 큰 단어 구분은 이제 굵은 글자 영문으로 돼 있고요. 작은 것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눠 놓은 거고, 뭐 클래식 앤드 댄디로 이제 구분도 돼 있는 밑에 부분이 있지만 단어가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정서에 맞는 단어로 새롭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정서에 맞는 단어로 안에 있는 한글은 만든 겁니다. 예, 약간 일본틱한 단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단어는 요즘에 우리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단어들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KBS 색채연구소에서 91년도에 번역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가 한국색채연구소인데 여기에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선임연구원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그 웜, 쿨, 하드, 소프트를 갖다가 소프트 하드로 돼 있죠. WCSH가 그 뜻입니다. 91년도에 일본에 있는 소림중순, 그 한문으로 고바야시 시게노부 교수님을 한문으로 쓰면 소림중순이 됩니다. 그분 걸 갖다가 우리말에 맞게끔 번역으로 출판해 놓은 책인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저한테 유일하게 3권만 남았습니다. 예. 다음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단어를 일본에 있는 고바야시 선생님 거를 거의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우리 현실에 맞게 단어를 이제 구분을 해갖고 만든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계절별로 있고 성별로 있고 또 하나는 상태별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바야시 교수가 한 번에 개발한 게 아니고 여성, 남성, 어른, 아이,
계절 1월, 2월, 3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딱딱한 거, 패션에 사용되는 거,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거 해가지고 수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이미지 스케일을 완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보면은 활동적인 빨간데 아주 힘찬 것부터 쿨, 차갑고 자연스럽고 조용한 데까지 골고루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소프트 라인, 소프트 하드 라인을 긋는 중심선이죠. 여기에 보면 온화하고 회색에 가까운 톤들이 배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요거는 6색 배색으로요. 또 다르게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 91년도에 이제 그 도입을 해다가 정식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KBS에서 해서 만든 그 해석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MCS하고 홍익대학교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제가 5색 배색을 만들었다고 한 거. 그게 2015년에 홍익대학교하고 같이 지역색 연구를 하면서 이 배색표를 만들어 갖고 쭉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웜, 쿨, 하드, 소프트 고바야시 선생님의 이론을 특별하게 건드리진 않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설문조사한 거를 다시 집어넣은 게 바로 요게 되겠고요. 요거는 소프트웨어로 완성이 돼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배색 소프트웨어를 드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동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AI도 되고 그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지고 해서 그 강의도 제가 한 번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그 몇만 개를 팔았기 때문에 거의 운송비만 받고 드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그 배색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AI의 색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일러스트레이터 그 벡터 파일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아주 전자동입니다. 그 느낌도 저렇게 우리말로 한글로 쳐도 되고 영어로 쳐도 되고 글자만 치면은 거기에 맞는 배색 코디네이터 표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색채 소프트웨어 이름은 저렇게 MCS가 아니라 거기에는 MCC, MCS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버전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IRI에서 만든 겁니다. 예, IRI 걸로 1996년에 그 통상산업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갖고 개발한 겁니다. 단색 배열이죠. 근데 여기에선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하드 소프트웨어에서 하얗고 검정색은 나와 있는데 다이나믹하고 스태티스틱, 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적이니까 뭐예요? 회색까지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빨갛고 막 이런 데서 스태틱, 그러니까 정적인, 예? 스태틱, 정적인. 가니까 회색에서 멈췄습니다. 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음에 색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원색인 다이나믹, 빨갛고 주황색이고 힘찬 데서 정적인데 오게 되면 회색에서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색 자체도 그 다이나믹, 빨갛고 약간의 파란 짙은 색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 중심에서 스태틱, 정적인 데 오게 되면 회색으로 왔다가 은은하고 온화한 데서 멈춰버립니다.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하드하고 소프트는 정상입니다. 아주 어두운 데서 밝은 데까지 있죠. 예. 자, 형용사도 IRI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은은한, 그리고 왼쪽은 다이나믹한, 경쾌한까지 있고 화려한, 우아한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여기도 역시 똑같이 일본 것처럼 96년에 개발을 하면서 일본 거를 참조해가지고 여기까지 똑같은 형식은 갖췄습니다. 예, 그래서 NCD 거하고 IRI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이건 남의 거라는 뜻이 아니고 국가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그것도 개발도 지금 거의 보시면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30년.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편하게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또 중요한 건 IRI 걸 가지고 학위 논문도 쓰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이 우리가 정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일본어하고 비교했지만 이 스태틱, 정적인 거는 일본 거에서 보면 가운데 라인, 소프트하고 하드를 직접 연결하는 가운데 라인쯤에 되는 배색의 단어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소프트하고 하드를 긋는 선 오른쪽에 있는 배색은 그 우리나라 거 IRI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가운데 있는 정적이 고급스러운, 드레시한, 온화한, 엘레강스한, 우아한 이런 단어들이 오른쪽에 오게 되면 스태틱, 맨 끝에 가 있습니다. 은은한, 그윽한 뭐 이런 것들이 쭉 거기 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치크한부터 시크하다고 그러죠. 모던, 쿨 이게 없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 거는 제가 고바야시 선생님 거를 그 홍익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5색 배색으로 해놓은 거고, 오른쪽 거는 IRI가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정식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석사는 물론이고 학위 논문, 지역 색채 계획, 패션 색채 계획,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오른쪽에 있는 IRI 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단색도 마찬가지죠. 왼쪽에 있는 단색표는 그 일본에서 개발한 거고, 오른쪽엔 IRI에서 배열해 놓은 건데, 왼쪽은 규칙성이 좀 있고, 오른쪽은 규칙성이 좀 없이 색이 섞여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선을 제외하고 그대로 비교를 했을 때도 이렇게 분포가 다릅니다. 네. 다이나믹, 하늘색이나 파란색이 왼쪽에 분포를 많이 해 있고, 오른쪽은 거의 무채색만 분포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정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삼색 배색 일본 거하고 IRI 겁니다. 꼭 일본 거라기보다는 이제 오리지널, 이제 그 처음에 개발했을 때 원형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응용한 게 오른쪽 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점선을 거놨죠. 그 점선의 오른쪽에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거에는 보시면 분명하게 비교가 되실 거예요. 가운데 있는 기품 있는 풍류적인 뭐 댄디한 편안한 게 오른쪽에 보면 맨 끝에 있습니다. 스태틱 바로 옆에.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세련된 스마트한 젊은 명쾌한 스피드한 상쾌한 청결한 깨끗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IRI 거를 그동안 여기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개발을 했겠지만, 그때는 저도 이걸 보고 이런 걸 개발하는군요. 저도 색채를 잘 모를 때라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당시 치고는 굉장한 걸 만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쪽 팔을 잘라버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른쪽 걸 이용해서 배색을 굉장히들 잘하세요. 그 몇몇 색채 계약 한반들을.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비교를 해도 오른쪽에 있는 약 한 40% 이상의 색이 이 오른쪽 IRI 이미지 스케일에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요건 이제 참고 문헌인데, 그런데 제가 아까 늘 주장했던 거 있죠. 다시 비교는 안 해드릴 텐데, 맨 처음에 파란색이 분명히 있습니다. IRI 거 갖고 했는데 파란색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비교해보시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 쳐갖고 이미지 스케일을 사용하였음 라고 그냥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미지 스케일을 이용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파란색은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아예 처음부터 파란색은 기획이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위험한 걸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쓰지 마시든지, 아니면 고바야시 시게노부가 개발하는 오리지널, 그건 왜 오리지널이냐 그러냐, 파란색 영역이 있고 색이 다 분포가 다 있어요. 그걸 쓰시든지 하십시오. 없는 색을 가지고 IRI 거를 쓰게 되면 아예 파란색 쪽은 거론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회색에서 주황색, 빨간색까지 끝나는 것만 쓰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풀로 파란색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면서 그걸 갖다가 IRI 거에 썼다라고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니까요. 자, 제가 좀 위험한 지적도 하고 이걸로 학위 받으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사용은 잘못된 사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체를 지금이라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개발할 때 199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컬러리스트라는 제도도 없었고 색채 전문가라는 사람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자료를 보고 만들든지 미국 자료를 보고 만드는 것들은 그 당시 수준으로서 만든 거지, 지금 컬러리스트가 몇십만 명이 있고 색채도 발달하고 모니터 발달하고 소프트웨어 발달한 이 시대에 굳이 옛날에 잘못됐던 거를 다시 끌어내서 색채 계획에 응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여기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만으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